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만한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준비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KTB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자, 오미크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이 좀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에 어떤 종목이 좋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부터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한컴 라이프케어, 휠라홀딩스, 한온시스템, LG유플러스, 네오위즈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오셨고요. 김진경 본부장의 픽은 동훈아나텍, 한화솔루션, 삼성전자, 동화기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10가지 가운데 이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가운데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 아니면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세요. 샵 3772번으로 질문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도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 해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종목 소개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을 약간만 좀 보고 체크할게요. 코스피가 하락 전환을 해버렸네요. 코스피가 2908선까지 다시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을 하면서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0.02% 하락한 2908포인트에 지금 코스피가 하락 전환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종목 릴레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의 픽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요? 네, 첫 번째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 네. 우선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산주라고 이제 방독면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공기호흡기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독면 같은 경우도 공기호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으로 해서 제조를 하는 부분이고 한마디로 이 한컴 라이프케어의 이 공기 어떤 호흡에 대한 부분의 기술로 이 방산 어떤 방독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 그리고 뭐 교육용 그리고 최근에 어떤 코로나로 인한 이 방독 마스크 쪽에서까지도 이 기술을 활용하면서 신사업에 진출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올해 8월에 뭐 상장하면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이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원가 상승에 의한 이 마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크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방위산업청으로부터 물품 수주 계약을 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 같은 경우가 여러 신사업에 진출하는 부분이 이제 빛을 발휘하면서 재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재난안전 예산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본다고 하더라도 매년 평균 봤을 때 8에서 9%까지도 성장하는 걸 본다면 이 국가에서도 이런 예산 어떻게 보면은 재난안전에 대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컴 라이프케어가 이런 수혜를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역시 뭐 한컴 그룹과의 어떤 기술력과 조합으로 한 이 시너지 효과도 분명히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를 이성훈 과장님이 시간에 딱 맞게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픽 들어볼까요? 네, 저희 첫 번째 점은 동훈아나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이제 사명을 변경해서 이제 메타죠. 메타가 이제 메타버스 속의 VR 무체를 손으로 느낄 수 있는 이제 햅틱 장갑 시공개 시제품 공개 소식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동훈아나텍의 경우가 오큘러스사와 이 햅틱 제품으로 이 현재 퀘스트 2가 통과가 되었고 현재 퀘스트 3가 남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 오큘러스와 협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이 오큘러스라 메타버스 구도 핵심 부품인 햅틱 직접 회로 이제 IC 공급을 위한 계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만할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차량용 햅틱 드라이브 IC 수출이 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동력이 확대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해외 차량에 햅틱 드라이버 IC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차량이 햅틱 기능을 채택하면서 오히려 시장이 확대 중에 있는데 왜냐하면 안정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국내하고 이 북미 전기차 회사뿐만 아니라 중국의 완성차 업체라든지 또 전장 부품 업체와도 공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좀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 사업 수주에 대해서 기대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햅틱 수요가 증가세를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게 된다면은 오히려 시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진경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동훈 아나텍이었습니다. 이 메타버스 기기의 또 분야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동훈 아나텍을 잘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다음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요. 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필라그룹으로 해서 섬유, 뭐 골프산업 여러 가지 뭐 런닝화까지 진출한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거래량도 그렇고 이 주가 흐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3분기 시작에 작년 대비로 감소했던 영향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4분기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평가가 좀 있어서 시장에서 좀 관심 많이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3분기 시작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미국 법인이나 일반적인 판매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뭐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한 면은 있지만 이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투자이기 때문에 어떤 본업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이죠. 이 아쿠시네트의 실적 호조가 어떻게 보면은 3분기 때 실적을 좀 받쳤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4분기 때도 가장 큰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을 갖고 갈 수 있을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브랜드력이나 뭐 강화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쪽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장폭이 계속 유지되냐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골프의 인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미국 법인 쪽의 실적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좀 약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했을 때 매수하는 관점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휠라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골프 수요에 대한 혜택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휠라홀딩스를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김진경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인데 자, 하나솔루션을 가져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많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성실 납세자님, 강기환님이 하나솔루션 자세히 알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하나그룹의 목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그룹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수소와 같이 이 친환경 에너지 분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확대 중에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력 관리 전문 기업인 미국 랜시움 테크놀로지 지부를 인수했습니다. 하나로는 약 1,200원가량 좀 투자가 되었는데 이 랜시움의 전력 관리 노하우를 활용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 다각화에 더욱더 나서겠다라는 방침을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 IT 환경이 고도화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설립이 급증을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친환경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들을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선진국에서 이제 지금 기후 대응에 더욱더 초점 맞춘 정책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태양광 산업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미국 하원에서는 더 나은 재건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은 연내 상원 통과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바로 이 미국의 자국산 태양광 산업 육성 방안을 조금 안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나 주목이 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은 오히려 현지에 공장을 갖춘 하나솔루션이 더욱더 수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납품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친환경이라든지 이 태양광 산업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솔루션 탑픽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하나솔루션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하나솔루션 궁금해하시네요. 가위바위보 싸움님이 하나솔루션 바닥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설명 한번 잘 들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 볼게요. 다음 종목은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한온 시스템이죠. 한온 시스템도 역시 성실 납세자님이 한온 시스템도 궁금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우선은 오늘 아침에 좀 이슈가 나왔죠. 일본의 니덱에 매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세로 보였다가 그 상승분을 좀 많이 되돌린 모습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초부터 계속 얘기 나왔었죠. 이 한온 시스템의 지분에 대한 매각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떻게 해결될 거냐. 근데 그 점도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줘가지고 주가가 올해 상반기 때 좀 올라갔던 부분을 좀 많이 반납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지분이나 가격 이걸 떠나서 이제는 이 지분 매각에 대한 이슈 부분은 해소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한온 시스템의 이 본업에 집중해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선 3분기 실적도 그렇고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전반 기업들이 이 전기차, 반도체 부족도 그렇고 원자재 가격 상승도 그렇고 폭스바겐, GM 여러 주요 고객사들이 완성차에 대한 출하가 많이 줄은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 라디에이터 또 전동 컴프레셔 같은 이 주요 품목에 대한 생산 부분은 늦추지는 않고 있고 오히려 좀 늘러가는 과정으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이제 전동 컴프레셔 연간 생산 비중 같은 경우에도 200만 대인데 지금 2025년까지는 4,400만 대까지도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히면서 지금 현재 이 한온 시스템이 역시 전기차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발맞춰서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온 시스템 주가 최근에 빠졌던 부분 또 이런 그 지분 인수에 대한 이벤트가 소멸됐다는 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온 시스템 인수와 관련된 이야기는 일단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조금 더 주목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이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입니다. 0.23% 상승하면서 오늘 출발하는 중국 시장이고요. 홍콩 항생지수도 역시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9% 역시 0.3%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1% 넘게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일단 0.01% 여전히 코스피는 약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진행 중이다라는 거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방향을 틀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삼성전자를 가져오셨는데 요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센조님이 삼성전자 그럼 목표가 얼마 잡아야 됩니까? 라고 주셨어요.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충분히 중기적으로 좀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내용이 좀 나왔었죠. 미국 내 신규 파운드리 생산 라인 건설 부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로 좀 낙점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 신규 라인에는 이 첨단 파운드리 공장이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초미세 공장의 파운드리가 완공이 된다면은 그동안에 이 TSMC에 좀 치우쳤던 애플이라든지 퀄컴이라든지 AM과 같이 이 미국의 대형 고객사를 끌어들일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TSMC도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상황에서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 과정에서 오히려 삼성의 주도권을 좀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디램 가격에 대해서 우려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도 그동안에 많이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오히려 주문량이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최근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서버 투자라든지 또 기업용 PC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또한 좀 현재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 글로벌 PC 업체들이 반도체 주문량의 7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디램 현물 가격의 경우가 7월 이후에 첫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오히려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경우 우리가 꼭 관심 있게 지켜볼 대형주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디램 가격과 거의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간차를 두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일단은 디램 가격이 반등세가 나왔다라는 것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이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LG U+. LG U+요.
우선 LG U+, 아직까지는 역시 그 무선 어떤 통신 비중이 그 어떤 사업 구조를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 LG U+가 다른 통신 그 기업들에 대비해서 이 스마트 홈에 대한 사업에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3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16%까지 이 스마트홈 쪽에서의 실적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뭐 집에서 이 IPTV를 보면서 그런 그 수수료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이 LG U+가 좀 많이 빠르게 좀 진출했죠. 최근 같은 경우는 디즈니 플러스와 이 IPTV 독점을 좀 제휴를 좀 맺은 상태고, 뭐 그 어머니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뭐 레고랜드, 이 키자니아 같은 다양한 사업자와의 협력으로 인해서 이 아이들을 타겟으로 한 컨텐츠 부분에 집중 많이 하고 있는 현재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어떤 통신 업체에서 이미지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역시 뭐 무선 쪽에서도 뭐 무선을 논하지 않고는 LG U+ 말할 수 없죠. 지금 이제 5G 뭐 가입자 비중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본업에 대한 가치 부분 같은 경우도 훼손이 되지 않고 이 스마트홈 이런 신사업 쪽과 본업이 지금 같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배당 여력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때 상승을 조정할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통신 3사 중에 LG U+ 좀 관심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통신 3사 중에 LG U+를 탑픽으로 꼽아주신 이성훈 과장님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의 네 번째, 동화기업, 고독한 여우님이 동화기업 목표가도 알려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목재 건축자재 부분에서는 이제 1위 기업인데요. 네. 베트남 북부의 MDF라든지 마루 공장 증설 효과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다시 기대가 되는 것은 지난 2019년도 8월에 전액 제조업체인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를 인수했는데요. 네. 이 동아기업의 계열사로 미국 증설에 대한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고, 또 전액 생산 능력 증가와 함께 외형 확장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오히려 이에 대한 기대감이 점진적으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시장에서 계속 유독적으로 좀 빛나는 업종이 바로 2차 전지이고, 그 중에서는 소재 부분에 대해서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전액 업체의 경우는 이 진입 장벽이 워낙에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적다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물론 동아기업 자체도 자체 본업만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이런 자회사들을 통한 성장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동아기업의 경우는 우리가 한번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물론 전고점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전고점 부분이 12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화기업 일단은 12만 원대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그때 12만 원 돌파하면 또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고독한 여우님 잘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종목씩 두 분이 남겨두고 계신데 마지막 종목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마지막 종목 이성훈 과장님. 네, 네오이즈. 네오이즈요? 예, 어제 급등이어서도 오늘 상승률을 계속 갖고 간다라고 그러네요.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저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3분기 때 영업 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4분기 때는 흑자 전환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게임 업체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갔는데 이제 좀 상승 여력을 이제 네오이즈는 후발주로 이제 갈 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네오이즈 같은 경우에도 NFT가 적용된 이 P2E 쪽에서의 게임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이 갖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네오이즈 홀딩스라는 어떤 그 모회사를 기준으로 이 자회사에 대한 협력 관계가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지분도 그렇지만은 이 네오이즈만의 이 관계사들의 이 신작 출시와 또 이런 뭐 P2를 통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라는 게 의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 게임 업체들이 단독으로 하는 그런 것보다도 또 사업성 면에서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많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그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 34,000원 지금 수준에서 크게 높이진 않고 있는데 4분기 특자 전환이 되면 더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오이즈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서 못 갔습니다. NFT나 이런 P2E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네오이즈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 10번째 종목입니다. 김진규 본부장님. 네, 현대중공업 말씀드리도록 현대중공업이요? 하겠습니다. 워낙에 2분기, 3분기에 수주가 집중이 되면서 월등한 수익성을 좀 보였었는데요. 특히나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점이 뭐 암모니아라든지 수소 추진성 개발로 인해서 이 친환경 규제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워낙에 친환경 관련 사업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수직적인 통합 사업 구조라든지 영업 규모라든지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조금 살펴볼 만한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워낙에 또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자본 확충에 대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목 현대중공업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오신 종목 중에 이성훈 과장님은 어떤 종목을 고르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개 종목들이 전부 다 잘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인데 그중에서도 좀 이 시장 지배력의 독보적인 이 한컴 라이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김진경 본부장님은요? 네, 종목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도 이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이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더욱더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탑픽 종목 하나솔루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트렌드에 잘 편승을 하자 한화솔루션을 김진경 본부장님은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와 한화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종목 소개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